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사찰에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들어가. 저도 들어가도 괜찮다. 예, 들어가자. 우선 녀석들부터 만나보기로 한 설쌤. 지금 약간 어떤 상태인지 조금은 알겠어요. 아하, 거참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딱 보면 다 스님 이쁨 받으려고 우선. 네. 예. 근데 그게 애들이 부족할 것 같아. 이뻐해줘도 이렇게 애들이 많으면요. 지네들끼리 남이 가진 거 나도 가지고 싶고. 야, 우리 맨날 우리 스님이 이 무소유를 아이들은 몰라서. 어허. 누구랑 가장 많이 싸워요? 저 파란 나래하고 얘죠? 노란 애 딱 콩콩이하고. 보여. 제 노란 애가 스님 안 떠나려고 하네. 딴 애들은 흥분해서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제일 작고 힘도 약할 것 같으면서 막둥이. 기만 셀 것 같은 느낌? 예. 얘가 엄청 집착이 나. 지금도 얘가 또 가서 비키라고 하고. 역시 그 척이면 착이라고 대번에 알아보시네.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가시죠. 부탁합니다. 네. 예. 아, 벌써 마음이 심란해지는데. 스님에 대한 녀석들의 집착은 일상에서도 자주 나타났는데요. 나래 너가 스님 독점하려고 그러면 좀 불안하더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인데 지금 그걸 나눠 가질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나래가 욕심 많은 친구. 우리 사람들 중으로 보면 항상 1등 하고 싶어 하고 2등 하면 막 울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기질을 가진 친구 같아요. 제일 명당, 스님의 배 위에 딱 저렇게 누우려고 하고. 이제 콩콩이가 오면은 이제 또 나래가 또 아주 호시탐탐 또 지금. 계속 낼름거리고 저런 게 제 지금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콩콩이가 되게 불안한 상태일 거예요. 내가 나래한테 이 상황에서 좀 밀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사람이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 상황에서 나래가 이긴 거고 콩콩이가 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콩콩이가 불쌍해서 나래 너 왜 그래? 너 저리 가봐. 하고 콩콩이 딱 올리잖아요. 편을 드는 순간 얘네도 다 알거든요. 그럼 콩콩이가 스님 있을 땐 어떻게 되냐? 비슷해져요. 그러면 비슷하면 싸우는 거예요. 뭐든지 비슷하면 싸워요. 그 나래하고 콩콩이가 너무 그 싸우는 게 극렬해가지고 좀 콩콩이를 좀 다른 데로 피난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그 피난처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콩콩이가 코를 고면서 자더라고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서는 제대로 불안해서 자제를 못했는데 거기 가서는 숙면을 취하면서 코까지 골 정도니까. 같이 잤을 때 문제 행동이 있는 애들은 같이 자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서 애들끼리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쟁을 할 상황들을 없애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때까지 만약에 긴장을 하면서 자면 사람이랑 똑같아요. 숙면을 못 취하면. 다음날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이어지고 더 예민해지고 그러면 또 조그만 걸로 싸우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지나가던 제작진에게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격한 혈투까지 벌였었죠. 지금 누가 다친 거죠? 지금 둘이 다 다쳤어요. 나래하고 콩콩이 둘이 다. 지금 나래처럼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이 약간 이제 미운 털 박혀서 또 공격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4마리를 낳은 거예요. 야, 한 마리는 안 커서 누가 키우겠다고 해서. 예. 잠깐만. 5마리 낳는데 그중에 암컷 하나에 수컷 넷. 그리고
지금 암컷은 딴 데로 입양을 갔고 예, 예. 저기 있는 애들이 다 수컷. 예, 예. 설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최악의 조합이에요. 최악의 조합. 진짜로 한번 우리 이거 진짜 와 저렇게 사는 게 용해요. 이거는 실제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동배 새끼의 동성이 가장 많이 싸워요. 제 친구들 중에 연년생의 남자애들 맨날 온몸에 멍들어서 와요. 서로의 이 에너지 비슷하죠. 덩치 비슷하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쟁취하려는 성향들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싸우는 거죠. 그냥 맨날 같이 보니까. 같은 장소에 영역 표시를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 또한 다수 포착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의 사이를 더욱 과열시켰던 건 스님의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다리. 콩콩이 뭐 누가 먹었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견 가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규칙이 전혀 없고 저런 게 하나하나가 지금 이 친구들한테는 항상 시합이에요. 태어난 순서대로 장남, 차남 이렇게 순서대로 항상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이게 내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경쟁이 아니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얌전히 있어야 돼요. 어차피 내 순서 돌아오니까 좀 참지. 지금 스님은 그렇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흥분하고 막 긴장해서 경쟁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규칙이 있으면 그렇게 경쟁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무한 경쟁 사회예요. 아마 스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강아지로 태어나서 좀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다른 게 규칙이 있어야 행복해져요. 근데 단 애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손님이 오셨네. 야, 다 쟤네들도 너네처럼 이렇게 평온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 스님 옆에 있으면 이래야지. 어? 그러게요. 형제들의 치열한 경쟁도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솔루션은 다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자의 태도인데요. 우선 다견 가구에서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먹을 거 먹을 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아니면 낯선 사람이 들어갈 때예요. 저는 입구에서 정말 많이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때 흥분이 커지면 원래 하던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막 공격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애들이 올라타는 걸 못하게 해야 돼요. 올라타면 좀 단호하게 밀어내실 필요도 있어요. 몸으로 살짝 밀어내거나 피해 주시고요. 만약에 밀어내는데도 계속한다? 그러면 계속 흥분도 가라앉을 때까지 저길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못 올라타게 하세요. 지금 아마 나래랑 안 돼. 밀어내세요. 다리로. 그쵸? 네. 오케이, 네, 좋아요. 이야, 한 번의 성공인가요? 이럴 때 그냥 여기로 오세요. 잠잠하나 싶더니 서로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녀석들. 네, 아예 떠나세요. 그냥 계속 움직이세요. 이럴 때 옆에 있으면 싸워요. 아니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애들. 안 돼.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 있으면 되게 단호하게 안 돼 하거나 다리로 밀어낸다거나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주지시켜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말을 더 잘 들을 거예요. 얘네가 지금까지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올라타면 절대 안 돼. 네, 밀어내. 안 돼. 몇 번만 해도 알아듣네요. 몇 번만 해도. 애들이 올라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몇 번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실게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네. 애들이 스님 따라 걸으면서 흥분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네, 돌아오실게요. 보호자가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니 녀석들도 한결 차분해진 모습이죠. 다음은 무리 생활로 인해 편히 쉬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녀석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분리된 개별 공간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응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뒤에 이렇게 캔넬을 6개를 쫙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을까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억지로라도 너무 싫어하지만 않으면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뒤에 고양이 오죠? 앞에 저 자가 이 차 소리 나면 애들 다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푹 자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단체 생활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왜 내 방을 그렇게 찾을까요? 혼자 있을 때 이 방이 내가 좀 안심을 할 수 있으면 그 방에서 나 혼자 있으면서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나래와 콩콩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 없는 상태에서 스님한테 이쁨 받는 거. 그게 정말 재밌는 놀이자 자기 삶의 활력소가 될 거거든요. 근데 계속 라이벌이랑 같이 둘이 봐도 올라탈 때도 계속 둘이 이렇게 붙어 있고 옆에 보이면 으르렁거리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캔넬 교육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이걸 한두 개씩 안에다가 던져놓고 스스로 들어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부터 칭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캔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간식을 통해 좋은 기억을 심어줍니다. 문을 항상 열어놓고 몇 번만 더 반복하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 약간 보물찾기 하는 것 같죠, 애들이? 하나의 놀이처럼 될 수 있어요. 6월이, 달이 무조건 잘할 수 있고, 이제 나래도 막 뒷발까지 다 들어갑니다. 네, 나래 다 됐어요, 이제. 일부러 조금 큰 캔넬을 가져왔어요. 처음에 교육을 할 땐 뒷발이 들어가려면 캔넬 크기가 조금 커야 되거든요. 사실 실제 크기는 이거보다 작아도 돼요. 하나씩 넣어볼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고 문 닫고 이제 하나씩 넣는 거예요. 유아. 들어가자. 살짝 밀어줄게. 오케이. 캔넬에 어느 정도 적응한 나머지 녀석들도 차례대로 넣어주는데요. 형제들과 노총각 별이까지 무사히 분리 성공! 아까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기다려주고 있는 편이고, 이제 쉴 때는 여기서 쉬게 만들 거예요. 지금 애들 문 열어줄 때도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캔넬 교육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하시는 게 문 열어주고 바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 열어주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6월이로 한번 해볼까? 보세요. 그쵸? 바로 나오려고 하죠. 그러면 나오려고 하면 바로 닫을 거예요. 반복 교육을 통해 문이 열려도 나오지 않고 기다린다는 규칙을 알려줍니다. 옳지, 나와. 옳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금은 몇 번을 반복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면 딱 문 열면 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스님이 6월이 나와. 그러면 딱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신호등을 하나씩 늘려가자고요. 나래 데리고 한번 문 여는 연습 한 번만 시켜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타이밍 좋아요. 천천히 열어보세요. 잘 알아듣는데? 닫을게요. 오케이, 좋은데요? 나오라고 얘기했어. 나래 나와 이제. 어이구야. 네.
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하나씩 규칙을 배워갈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날에 안으실 때 이렇게 많이 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무리가 가요. 견갑골 쪽에. 그래서 안을 때 팔 이렇게 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귀여워.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콩콩이 자는데 여기서? 편한가 봐. 혼자 있으니까 방해 안 받으니까. 나래도 편하네. 쟤 지금 자기 자리 갔네. 다른 아이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오히려 평온해져요. 같이 있을 때가 재밌긴 하지만 흥분될 땐 같이 흥분해버리니까 애들이 항상 흥분되는 상황에서 살았던 거예요. 다리도 자기 시작했어. 아무 소음이나 자극에 방해받지 않고 낮에 1시간, 저녁 1시간 딱 자기만의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가 이거를 그 미국엔 실제로 이모셔널 디톡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 디톡스 프로그램 중에 이게 꼭 들어가요. 이게 감옥이 아니라 나중에 적응이 되면 야 해봤더니 여기 있을 땐 아무도 안 건드려. 아무도 안 건드려.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편하게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플러스 더 방해를 안 받게 해주고 싶으면 담요를 덮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그러면 소리 들어오는 것도 적어질 거고요. 저기서 고양이 지나다니는 것도 덜 볼 거고요. 네. 우리 애들 좀 쉬게 할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솔루션 최초. 낮잠에 푹 빠진 개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편하게 낮잠도 잤으니 남은 솔루션도 이어나가야겠죠? 이번에는 다경 가정에서 간식을 줄 때 지켜야 할 규칙인데요. 두 아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한 아이씩 한번 늘려나가 볼게요. 다리도 나중에 이제 나올 때는 문 열리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오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 우선 한번 나와 볼게요. 나와. 옳지. 그리고 그다음에 도담이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도담이 나와. 자, 얘네 둘을 데리고 간식을 주고 좀 이뻐해 줘 볼 건데요. 올라오면 안 되고요.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평하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줄 거예요. 옳지. 안 돼. 남의 거 뺏어 먹으러 가면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다음에 앉아. 옳지. 차분하게. 이제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하나씩 이제 나올 거예요. 콩콩이 나와. 다경 가정의 경우 다 같이 한 번에 교육하기보다 한 마리씩 늘려가며 차근차근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네, 이제 다 왔어요, 5. 자, 이제 스님이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모여봐. 지금 간식 타임이다. 네, 안 돼. 올라서면 안 돼요. 안 돼. 다만 순서는 지켜야 된다. 그게 원칙이야. 이렇게 하면 뒤로 가라고. 네. 뒤로. 자, 나래. 옳지. 콩콩이. 옳지. 별이. 안 돼. 네. 별이. 옳지. 좋아요. 알아들어요. 네. 다리 앉아. 앉아. 옳지. 옳지. 더담이. 옳지. 나래 지금 안 막 돼. 튀어오죠. 이런 걸 좀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돼. 콩콩이가 짜증이 안 나요. 콩콩이. 옳지.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 애들의 그 지금 눈빛이나 흥분도 이런 걸 보면 다 차분한 상태예요. 항상 차분한 상태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흥분된 상태에서 칭찬을 받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내가 더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싸워버려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오케이. 단체 생활 규칙만큼이나 다경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보호자와 단 둘이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 산책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특히 콩콩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날에 등살에 좀 밀려서 스님의 애정도 많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받았고 했으니까 산책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딱 둘이서만 하면서 좀 즐거움을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줄을 하면 안 했던 아이들은 많이 좀 불안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고 나가볼게요. 아직 산책줄이 낯선 콩콩이를 위해 적응 교육부터 시켜주는데요. 네, 한번 내려볼게요. 스님 한번 움직여보세요. 스님이 움직이시면 콩콩이는 쫓아갈 거고 저는 그냥 줄 늘리면서 이 느낌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보세요. 제가 일부러 조금씩 텐션 주면서 이 느낌에 익숙해지게 할 거예요. 콩콩이 적응 잘하겠는데요? 네, 줄 지금 아주 싫어하지 않아요. 우려와 달리 산책줄에도 곧잘 적응한 콩콩이. 스님과의 1대1 산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콩콩아 가자. 아이고, 잘 걷다가 다시 멈춰서는데요. 그냥 기다려줘 볼게요. 말해도 못할 거예요. 자기가 지금 스스로 지금 내면에서 무서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자기가 선택 안 하면 못해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자기가 용기 내야지. 그런데 이때 잠시 고민하더니 드디어 발을 뗀 녀석. 설쌤 말에 자극이라도 받은 걸까요? 이렇게 꼭 한번 발동 붙으면 잘한다니까 애들이. 이 아이들한테도 스님이랑 딱 독대하고 내가 이쁨 받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산책이 좀 돼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욕구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막 처음부터 산책을 되게 멋있게 잘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줄을 하고 바깥에 나오는 걸 적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줄 컨트롤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갔잖아요. 이 줄이 지금 어차피 여기 사유지라서 2m보다 긴 줄 써도 돼요. 여기서 한 번만 접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은 거의 줄이 딱 짧게 돼요. 이런 식으로 줄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줄이 거의 짧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려줄 땐 스르르륵 늘려주면 되는 거고. 네,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좋아요. 네. 가자 콩콩아. 옳지. 이제 나중에 애들 줄만 들면 난리 난다 이제 또. 점점 편해져요. 하루만인데도 점점 편해지는 게 보여요, 애가. 모습이 좋은 거예요, 스님. 이거 우리 없으면 훨씬 잘할 거예요. 저런 데 가시면 저런 쪽 있잖아요. 이런 데 막 냄새 맡을 거거든요. 저희가 뒤로 좀 빠져 있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이런 데 한번 움직여 봐 주세요. 냄새 맡을 거예요, 아마. 저런 나무나 꽃 주위에 가면 조금 천천히 해서 멈췄을 때 뭐 냄새 좀 맡나 한번 봐주세요. 한번 멈춰볼게요, 그런데. 좋아.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강아지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예요. 저 재미를 알면 이제 계속 산책 나오자고 하는 거야. 스님과의 1대1 산책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녀석들도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안정을 되찾겠죠. 오늘 저랑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역시 나쁜 게는 없고 그 보호자가 어떻게 하냐 달렸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주 실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예. 네. 뭐 방법을 모르셨던 거고요. 나쁜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부터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신호등만 딱 주시면 정말 더 행복하게 이 조용한 사찰에서 더 행복하게 스님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며칠 후 다시 찾은 사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놈이 좀 짖는 거야?
앵콜쌤 다시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옛날 같으면 안 돼! 또 시작하네.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옛날 버릇을 버리세요, 이제. 도다미 총각. 안 돼. 네. 옳지. 아하, 제 판단이 섣불렀네요. 애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사이가 좋아졌고 또 심성들이 이렇게 차분해졌다.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160도 정도 바꿔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님의 꾸준한 노력으로 녀석들도 조금씩 다경가정 규칙을 익혀가는 중이랍니다. 이게 햇빛이 투과되는 것을 이렇게 딱 막아주면 너희들이 더 편안하게 안정되게 쉴 수 있대. 뭐 완전히 이제 풀 슬핑 모드로 이제 접어들었네. 낮에는 분리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스님과 1대1 산책도 즐기며 단 둘이 교감하는 시간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래 천천히 가자. 아래야. 옳지. 규칙적인 일상으로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녀석들. 앞으로도 행복한 사찰 생활이 되길 기대합니다.